네.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예술가와의 대화, 조시고 북스시아 진행을 맡은 연구평론하는 배선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술가와의 대화는 30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관객분들이 3층까지 너무 가득 채워주셔가지고 현장 질문을 우리 마이크 들고 뛰어다니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QR코드로 접속한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 의견 남겨주시면 그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여기 예술가와의 대화 나와 계신 분들 본인 스스로 각자 소개를 하는 걸로 하시죠? 예.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1막에서 말, 그리고 2막에서 정발 역할을 맡고 있는 이형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령 역할 맡고 있는 하성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출 구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시과 복수의 씨앗이 이번 공연으로 이제 10년, 공연이 10년 된 작품인데요. 일단 그 관객분들 질문, 오픈 채팅방의 질문이나 소감 남기시는 동안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세 분께 공통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됐어요. 초연부터 쭉 함께 하셨잖아요. 10년의 소감을 각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년 전에 20대였는데 지금 이제 나이를 좀 먹고 문득 연습을 하면서 이상함을 느꼈어요. 이상함을 느꼈는데 그게 기분 좋은 굉장한 떨림, 그리고 모든 제 옆에 있는 동료 선배님들과 선생님들이 10년 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작품을 대하고 있구나. 거기서는 이상함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울컥했던 순간이 연습한 몇 번 있었는데 비록 몸은 나이를 좀 먹었고 이 대도구와 소도구들이 손때를 묻어서 조금은 낡았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항상 한결같았다는 걸 느끼면서 연습을 했었어요. 그게 참 이상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는 또 믿기지가 않고요. 10년을 했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10년은 저한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손저구가 정령한테 하는 말 있잖아요. 세월은 쏘아놓은 화살처럼 지난다네. 10년이 그냥 어떻게 후딱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잘 실감이 잘 모르겠습니다. 관객분들께서 10년의 변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배우분들 미모가 좋아졌다고 의상도 예뻐지고 헤어스타일이 바뀌고 세련돼졌다는 그런 의견들을 남겨주셨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체감이 되지 않을 만큼 저도 초연부터 지금 이 공연까지 한 5번을 계속 봤는데 그 세월이 무색하게, 그러니까 형훈 배우님께서 나이가 들었다, 20대에서 30대 됐다고 했는데 움직임은 여전히 20대였어요. 그래서 그 재기 발랄함이 너무나 조시고의 모습이어서 즐겁게 봤습니다. 그 연출님께 일단 그 질문 온 것부터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연출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어쨌든 10주년 공연인데 이번 공연에서 조금 다르게 혹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한 부분이 없나라는 질문입니다. 네. 명동보다 여기가 사이즈가 훨씬 더 크죠. 한 배우분들이 3배 정도가 오시고,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공간이 넓어서 그 호흡이나 느낌들이 조금 큰 극장에 어울리게 했어야 됐고, 명동 극장이 가지고 있는 또 섬세함도 중요하지만 뭐라 그럴까요? 큰 극장이 가지고 있는 중후함과 그 힘, 포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표현해야 되겠다는 그런 좀 강박관념 같은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하고 싶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세월 10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내면서 배우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가 발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잘 조율해서 무대에 잘 표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욕심 안 부리고 배우분들의 호흡을 잘 따라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인데 이제 그 하성강 배우님께 정형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2부에서 이막에서 왜 얼굴을 하얗게 분장을 했는지라는 질문부터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분은 뭐 뼈가루를 바르는 거 아니냐, 말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근데 정답은 따로 없고요. 그냥 각오 같다거나 할까. 그 날이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늘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제 마지막 날 같기도 하다. 그런 각오로 왜 어디 원신들 보면 사냥 나갈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일테면 그런 형식에서 그런 의미에서 바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인데 정영이 이제 그 조슈아가 복수를 이룬 그 이후에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글쎄요, 어떨까요? 영봉께 아래에 있는 말이 도항부의 집안을 멸하실 것이냐라고 묻고 나서 이렇게 주정주정거리는 정령의 태도, 생각, 그게 다시 도끼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면 또 다른 정령이 나올 것이고 또 다른 부족을 멸하는, 그게 과연 유쾌한 정당한 일인가, 유쾌한 일인가, 필요한 일인가. 제가 답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질문을 던진다고 할까요? 관객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라고 질문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의 연장이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네. 이제 이미 죽은 사람들을 여럿을 만나잖아요. 그분들을 만나서 정영이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정영의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인지 그것도 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네. 가슴이 여며지죠. 처와 자식을 잃어가면서 이 조슈아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애썼는데 그런 것들이 다 칭찬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외면당하는 것 같은 그 휜휜 부으실 때 그 가슴은 정말 쓰라립니다. 그게 내가 잘했다, 정령이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럴 땐 정말 여며지죠. 가슴 아픕니다. 괜한 짓 했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약속 지켰는데, 모든 인물한테 반드시라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외면하시네. 그런 생각이 들지요. 네. 연출님 그런 장면은 왜 만드신 거예요? 아니 그 만났는데 그럼 이렇게 어깨를 쳐줘요 그럼? 잘했어 이래요? 이상하죠. 괜찮을 수도 없고. 아까 복수에 관한 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야 이거 놔줘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놔줘, 나 달라고, 진짜 이거 나 갖고 싶어라고 하는데 안 돼, 나 너 이거 줄 수 없어. 제발 날 줘 했는데 알았어 줄게 딱 주면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죠. 됐어 안 가질래 이러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복수라고 하는 것도 막상 복수가 성공을 하고 나면 꺼지는 허탈함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품 준비할 때. 그래서 그 두 분도 복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그 질문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우리 정영도 그렇고 조슈아도 그렇고 복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었는지 그 소감을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정령의 복수에 대한 생각인가요? 하성광의 복수에 둘 다? 둘 다? 복수요. 필요하죠.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 하고 후회하네, 하고 후회하네라는 그런 문제처럼 저 개인적으로는 해야겠습니다. 네. 필요합니다. 네. 같은 값의 것이 아니더라도 복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수 당할 짓 안 하고 살고 싶습니다. 다들 그럴 수 있으니까. 네. 그 정도입니다. 네. 또 한마디 할때 복수도 있는데 사실 용서도 어렵거든요.
복수도 이 작품을 하면서 복수는 필요하다면 꼭 해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후련해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것도 용서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용서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평화로워지려면 그 용서하고 용서받을 일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말이 안 되는 세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일이 없고 용서하지 않았으면 좋은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덧붙이겠습니다. 제 말을. 복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복수를 하고 싶은데, 내가 복수할 능력, 모든 면에서 못했을 때, 그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그런 일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복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손 쓰지 못하는 무력감 같은 거 그런 거가 묵자 말처럼 진짜 나쁜 일 당하지 마시고 그냥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자, 우리 조시고와도 근데 극 중에서 정발 조시고와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그 정령의 그 인생을 건 도박 때문에 경주마처럼 복수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저 이영훈이라는 사람한테 있어서 복수가 뭐냐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되게 사람이라는 게 간사해서 질투도 많고 미움도 많고 화도 많고 그러잖아요. 분노도 많고 근데 그냥 저는 서로 미워하지 않고 미움이라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복수도 없지 않을까? 서로의 상대를 있는 그대로 좀 봐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복수에 대해서 관객분들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나름대로 작품의 의도가 잘 적중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출님 너무 허무해요. 이런 의견도 있고 복수가 너무 허무합니다. 네, 이런 의견도 있고 이 복수가 또 조시고화가 아니라 도시고화 복수의 씨앗이 또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끊이지 않는 복수의 연쇄가 또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분들께서 여러모로 복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조시고화 우리 형훈 배우님께 네. 질문인데요. 네. 가볍고 발랄한 움직임은 아버지의 움직임 영향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친아버지요? 아니, 극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친아버님은 운동을 조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조사하기 저 친아버지 죄송합니다. 자꾸 혼동이 온 거예요. 지금 이어운으로 앉아있는 거 조시고로 앉아있는 거 모르겠어요. 조사하게 피를 물려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자랄 때까지는 도안고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조사하게 피해서 온 거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반적으로 복수에 대한 얘기지만 사실 일막에서의 포인트는 자기 자식을 버리는 정영에 대한 이야기, 그 부인의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컸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영은 그 자식을 버리는 그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질문들에 여러분 받았던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안 하랍니다. 네, 저는 이렇게 안 하는데 글쎄요, 뭐 은혜도 있고 정의도 있고 의도 있고 뭐 그런 면 때문에 선택했나요? 이게 선택 주어진 것 같기도 하고 맡겨진 것 같고 온것결에 그냥 얻어서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저는 이런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연출님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무대 그 소도구들이 땅에서 솟아나기도 하고 위에서 내려오기도 하잖아요. 이게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소품을 그 소도구들을 어떻게 이렇게 무대에 매달고 올릴 발상을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뭐 이태섭 선생님이 잘 해주셨고요. 같이 그냥 말씀 나누면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 정명이 가장 불쌍한 거는 20년 동안을 계속 상기해야 됐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잔인했던 자식이 죽었던
처가 죽었던 뭐 공주가 죽던 한걸이 죽던 그 순간들을 매일매일 와신 상담하면서 진짜 쓸개를 이렇게 할 듯이 매일 그 도안고 밑에서 헤헤 웃으면서 20년을 제가 크기만을 기다리면서 계속 그 안 좋은 감정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스스로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걸 계속 상기하면서 20년을 기다렸다는 게 그게 참 그 사람의 불쌍함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련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또 말씀드리면 이 등장하신 인물들이 8명인데 이게 저기 오수경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8의기라고 해서 8명의 의로운 기록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보이시는 분들이 8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이 하성관 부모님께 질문인데 정영이 마지막에 도안고의 가족도 모두 다 그렇게 몰살을 할 거냐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질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요? 반대로 물으면 그게 복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꼭 필요합니까 그게? 또 이게 또 수레바퀴가 돌아야 하나요? 이제 그만 돌리죠? 라는 물음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대사의 울림이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다가온 부분이 컸습니다. 다행입니다. 형원 배우님께 여쭙니다. 네. 정말 복수의 분노가 이글거린 것인지 궁금하다. 분노의 복수, 그러니까 복수의 분노가 내면에서 이글거려서 복수를 한 것인지라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발랄했고 너무 몰랐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복수의 분노가 솟구쳤는지. 아직은 혈기왕성한 이 친구가 아버지의 인생의 무게와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자기 가문에 하나 남은 씨앗인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강압적이긴 하지만 마음속에 큰 불길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거밖에 없구나, 이것이 나에게 답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복수를 향해서 달려나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두루마리 그 누림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빠른 점핑으로 복수가 넘어가지만 그 사이에 마주보고 있는 이 정령 아버지의 눈빛과 이분의 결기와 그 다음에 손까지 잘라내는 단호한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더 불같은 어떤 분노와 복수심이 타오르지 않았을까? 네, 거기서 많은 힘을 받고 원동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의 팔은 너무 강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관객분께서 이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질문이라기보다 소감인데 온라인 극장으로 처음 관람하고 실제 극장 관람은 처음인데 안 봤으면 평생 후회했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걸 보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구나를 깨닫고 갑니다. 감상 대신 정영 이행시를 남깁니다. 불러주세요.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영원히 조시고와 해주세요. 그리고 연출님하고 배우분들께 공통 질문으로 또 질문을 주셨는데 이 작품 초연할 때 10년 하실 거란 생각하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떠셨어요? 저부터 답하면 저는 전혀 못했습니다. 네. 누군들 했겠나요? 누군들 못했을 것 같은데 그냥 처음에 연출님께서 그 참고 영상이라고 해서 보여주셨던 분 선생님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 학예회에서 유치원생이 그 조그만 유치원생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공연을 하는 그 학예회 영상을 보여주셨었잖아요. 그걸 연습실 초반에 이제 갓 일어났을 때 보여주시면서 우린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다들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근데 그게 이렇게 10년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초연 제일 처음 했을 때 우여곡절 끝에 그 공연을 전부 다 완주를 했었거든요. 그 공연이 끝날 때쯤에서 이 공연은 꽤 오래 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저 이거 말하고 싶어요. 네네. 제가 원래 이 가발을 이게 가발이거든요. 제 머리가 아닌데 어머. 선생님이 가발을 연출님께서 가발을 쓰라고 했어요. 초연 때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멋있게 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때 그 겨울연가 배용준이라고 이렇게 웨이브 예쁘게 넣어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초연 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옷 가봉한 채로 그냥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발 그냥 썼는데 선생님 저 머리 해야 되는데 아 그냥 올라가라 해서 올라가면 선생님 끝나고 나서 야 너 기세 좋다. 성룡 같은 그 머리로 그게 10년이 됐어요. 배용준이라는 마음에 듭니다, 저는. 성룡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형문 배우님의 머리 스타일 같아요. 너무 적합한. 네. 이것도 감상평입니다. 이거는 같이 그냥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읽습니다. 처음 관람한 관객입니다. 왜 고전이라는 평가를 받는지 깊이 동감하는 무대였어요. 인간의 고뇌와 생의 허무함, 역사의 여러 사건을 대입해도 해석 가능한 원초적인 구성과 대사들을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이런 공연이 오래 잘 지켜지고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약한 소리 마시고 10년 후에 또 봬요. 조발 배우님 무릎 잘 보살피세요.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연출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굉장히 사이사이에 희구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웃었는데 원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색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지루한 걸 일단은 못 견디고요. 어떤 비극을 하는데 그 인물 이해 당사자는 처절하고 절박하겠지만 그 상대방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이 사람의 정서를 도와서 반드시 진지해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좀 이화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으면 좀 이화도 했다가 또 그러면 또 그만큼 또 동화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관객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머리 이 회전이라든지 판단이 금방 이루어지거든요. 빛의 속도로 기쁨과 슬픔이 왔다 갔다 교차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혀 그게 드라마를 이해하고 보는데 방해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원작은 굉장히 장대한 작품이어가지고 그 작품을 보는 것, 읽는 것과 우리가 그 조식화를 보는 것과 성사라는 것과 지루하지 않아서 너무나 재밌게 보고 있는 관객 중에 한 명입니다. 하정환 배우님께 여쭙습니다. 마지막에 정영이 커튼을 치면서 끝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연극이 끝났으니까요. 막을 스스로 닫으면서 연극 끝났습니다. 관객님 이제 관객분들 돌아가시지요. 이 세상 꼭두각시의 무대잖아요. 무대에 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질문을 해주십사 추천을 한 질문인데, 정영이 자식을 버리고 가족을 버릴 만큼 총을 지키셨는데, 그럴 만한 영공이 아니었음을 정영은 느꼈던 걸까요? 영공에 대한 미움과 분노는 없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있었죠. 네, 당연히 있고 그래서 영공의 귀는 이 빨간 옷 입은 자에게만 열려 있고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고 또 모든 결정이 거기서부터 비롯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그 사람한테 본인한테 묻는 거죠. 또 면하시고 이거 또 할 거야? 라고. 네. 원작에 보면은 영공이라는 사람이 그냥 언급만 나오고 등장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영공이라는 사람이 그때 내가 좀 경솔했어. 이제야 철이 들었으니 사과주라도 한잔 해야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장 힘이 강한 사람인데 그런 말이 갖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이 세상의 불합리함 그리고 정영이 입장에서 너무나 잔인한 아까 말했던 수레바퀴 또 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 작품에서 좀 관객분들한테 여러 의미를 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 정영이 가장 원망하고 싶은 대상은 조시고아 아니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조시고아도 사실은 도안과에 대한 복수를 했는데 그게 사명으로 받은 복수이기 때문에 나중에 복수에 대한 회한 이런 게 생기면 또 가장 정영을 원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셔요? 정영이 조시고아를 가장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도 크지요. 네.
근데 원망한들. 난 뭐 이제 모든 게 다 잃은 상태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작가님, 연출님 의도가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정갈이 장치 벌린다고 하니까 같이 가시죠. 그래서 손을 내밀면 제가 그런 대사하잖아요. 곧 따라가지요. 이게 정갈이 이걸 파티장을 같이 따라가자는 게 아니라 정갈아 여보 곧 따라가지요 라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네. 그렇게, 네, 그래서 그 대사가 되게 쓸쓸하고 아파요. 네, 아프게 들립니다. 어때요, 조시구와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모르겠어요. 아버님에 대한 사실 미움까지 가기에는 그만큼 철이 없는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아버님의 등을 대고 걸어가는 아버님의 등을 대고 마음의 편지를 이렇게 읊는 그 순간에 그 전에 이렇게 홀로 덩그러니 놓여 있는 그 노인의 모습, 필부를 보고 있을 때 조시구와는 미안함이 한가득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의 인생이 나 때문에 참 덧없어졌구나. 예, 덧없어 내가 복수를 지금 했지만서도 저 사람한테 남은 게 정말 아무것도 없네. 나는 아버님의 관작을 읽고 조무란 일을 모두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네. 참 미안함과 쓸쓸한 그 외로움 그런 감정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정명한테 최고의 딜레마는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도안고 집에서 안 살면은 좀 괜찮은데 집에서 살면서 아들 너무 귀여워해 주는 거죠. 근데 복수를 하고 얘한테 그 말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림을 그려서 말을 한들 과연 얘가 그걸 진짜로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얘가 진짜로 실행에 옮겨서 그 의부를 죽일 수 있을까? 이 사람한테 어렸을 때부터 쭉 사랑을 받아왔는데, 그래서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드라마가 굉장히 강하고, 이것을 어떻게 정명이 이 설득을 하는지가 이 드라마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시바라는 작품을 하게 됐던 거죠. 정말 정명의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그놈이 그랬어라고 계속 최면을 걸 수 있는데, 여기서는 최면을 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하룻밤에 딱 설명을 하고 복수를 작심하게 해줘야 되니까. 또 이 아들의 입장에서 또 가서 아버지한테 물어볼 수 있죠. 아버지 정말 그랬어? 도안구장은 진짜로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 질문 중에 도안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 정영이 죽어서 도안고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죽어서요. 네, 도안고를 만나면 그냥 같이 막걸리 마실 것 같은데요. 네, 그냥 그건 저 세상이었고 여기선 그러지 말세, 한잔 하세. 네. 라고 막걸리 마실 것 같습니다. 막걸리가 맛있을 것 같습니다. 연출님께 질문인데요. 죽음을 검은색 부채로 표현하신 까닭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색깔이 뭐 없잖아요. 이렇게 잘 안 보이고, 또 묵장 같은 거 하얀 부채도 이상하잖아요. 뭐 빨간색도 이상하고, 검정색 제일 무난했습니다. 네. 색깔은 그렇고 부채는? 검정색은 죽음 묵장을 뭐 그런 생각 별로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네. 커튼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거는 전체 무대 컨셉하고도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대에 있는 게 커튼이잖아요. 그래서 부채도 작은 커튼의 역할로 죽은 자들을 거두어간다라는, 막고 가리고 거두어간다라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그래서 이 같습니다. 원작 희곡을 보고 제가 반했던 게 죽는다 퇴장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죽는다 퇴장. 근데 그때는 밝았잖아요. 12세기 때 연극을 할 때 밝았을 텐데 거기서 죽는다 퇴장. 어떻게 이거 어떻게 했지? 우리 살짝 가리자. 부채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거는 형문 배우님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연애를 한다면 퇴장할 때 너무 즐거워하면서 퇴장을 하잖아요. 네. 복수가 신나서 그런 걸까요?
복수가 신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다시 저의 뿌리를 찾았기 때문에 뿌리를 찾는 축하 연애이기 때문에 저는 엄청 신나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같이 가시죠. 왜 안 오셨어요? 지금 다 원래대로 돌아왔잖아요. 이게 엄청 하지만 원래대로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영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겠죠. 네. 맞아요. 딱 20살의 그 모습. 예. 네. 네, 해주시고. 이건 두 분 배우님께 질문 공통인데요. 10년 동안이나 같은 역할을 연기하며 가끔은 감정과 장면이 익숙해지기도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 그 상황들을 지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저부터 말하겠습니다. 연출님이 그걸 가만두지 않으시고요. 네. 왜냐면 조그만 세세한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게 빠르고 직관적이시니까 다 캐치하시겠지만 저희도 보면서 뭐가 바뀌고 뭐가 바뀌었지 모르는 순간이 있을 만큼 굉장히 작은 약속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매 회차를 거듭할수록 초연, 재연 계속이요. 그런 순간순간들이 계속 저희를 깨어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일 크게 저 옷도 바뀌었고 옷이 바뀌면 두루마리에 있는 그림도 바뀌고 여기에서 봤던 거를 반대에서 보고 뒤에서 쳤던 거를 앞에서 이 사람의 눈을 보고 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 10년 동안 하면서 연출님이 어땠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나요? 네. 제가 어땠는지 오답을 그래서 헷갈렸습니다 지금. 네. 10년 동안 누가 그러던데요. 초연 사진 보더니 많이 늙었네요. 네. 근데 그것도 맞고요. 그리고 몸도 많이 무릎도 아프고 이제 막 발목도 아프고요, 허리도 아프고 이제 통통거리고 뛰어다니는 게 무리가 되는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좌우당간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동도 채워주셨고 지금 해오름도 채워주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뒤에서 커튼 닫고 연극 끝났다고 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고맙습니다입니다. 여러분들 안 계시면 제가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것은 모두의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과 이어서 그 감상, 연결된 감상인데요. 이 세상은 무대라는 말을 들으며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 이 시간에 무대를 한 번 더 보니 우리가 앉아있는 곳이 무대, 저 빨간 커튼을 열어줬지만 관객들이 앉아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라고 커튼에 대해서 또 그런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출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마지막에 복수가 끝난 후에 무대 뒤에 그 커다란 거대한 칼날 있잖아요. 그 칼날이 소리 없이 올라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리려고 올렸겠죠. 또 비극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풍악이 울리고 있는 동안에 올라갔으니까 그건 내리겠죠. 철수하는 게 아니니까. 무언가가 다시 또 시작될 수 있다라는. 네, 저 도안고 집안 또 씨앗이 하나 또 자라고 있을지 모르죠. 도시구와 복세시와. 네. 그 다음에 사실 조시구와는 절대적 피해자인데 정말 미안해할 사람들은 뻔뻔하고 조시구와만 정영에게 미안한 마음 한가득이라고 배우님께서 생각하시는 그게 참 속상하네요. 문지기의 자녀들, 평범한 서민들의 자녀들에 대한 대사들도 두드러지게 들렸는데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평범하고 나약하지만 선한 사람들이 평화롭기를 더욱 고대하게 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죽은 영혼, 이건
정영, 예, 하성광 배우님께 죽은 영혼들이 보이는 것은 정영이 죽은 것으로 의미하나요? 아니면 죄책감 같은 마음으로 영혼들이 보이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떤 것도 아니고 어떤 연출님의 극적 효과 같은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죽어서 저 홀령들을 만나던 아니면 그것이 아니던 간에 그것보다는 그냥 극적 장치로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부디 외면하시기를이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은 복수를 이뤘으니까 외면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근데 막상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래서 그게 상상이고, 그리고 연극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1, 2, 3, 4가 아니라 1, 3, 5, 7, 9 이런 식으로 점프하듯이 그냥 그런 장면이 연극의 엔딩으로서 관객분들한테 좀 여운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좀 등장을 하셔야지 또 분장실에만 계시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 질문은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도안고가 정영에게 웃으라고 했던 것처럼 조시구와도 정영에게 웃으라고 했는데 이건 조시구와가 도안고와 비슷할 거란 암시가 되는 걸까요? 정영은 어떤 생각이 든 걸까요? 그 웃음이라는 게 가리기 위한 막 같은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령의 처한 상황에서는 웃으라면 웃고 울라면 울고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다 해야죠. 왜냐하면 일단 살아내야 하니까요. 그 부분의 정령의 웃음은 그렇고 또 정발이가 나가면서 이제 도련님이죠. 정발이가 나가면서 웃으라고 하는 거는 그래 너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으나 나는 웃을 수가 없구나. 인 상태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질문 하나만 더 얘기하고 예술가와의 대화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시간이 다 됐어요라고 저한테 개인톡이 오고 있어가지고 이 작품이 중국 작품이잖아요. 복수를 다루는 작품은 고전 그리스 비극도 있고 셰익스피어 작품도 있고 한데 특별하게 이렇게 동양 고전을 복수 얘기로 선택하신 연출님의 의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했다고 걔가 판단을 해가지고 구족을 멸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식을 남의 자식을 위해서 또 바쳤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다른 그 고아를 원수 밑에서 또 20년을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게 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 동양의 고전 이런 걸 떠나서 연출이나 작가들은 보통 이제 서사의 매력에 많이 빠지는데 굉장히 극적인 연극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세 분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께 한마디씩 하고 이 자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훈 배우님부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명동 그리고 여기 해오름 극장까지 찾아와 주셔서 저희 이제 바라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광 선배님 말처럼 여러분들 관객분들이 없으면 저희도 없으니까요. 마지막 막이 닫히는 순간까지 저희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좁은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관객 여러분 집에 조심해서 잘 들어가시고요. 내일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미안해요. 아이고. 네. 딱 나가면 이제 현실에 빡. 네. 하지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극은 시곡 배우 관객이잖아요. 연출 없잖아요. 연출로서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배우분들이 턱까지 차오르셔서 관객을 만나고 싶다는 열망을 눈빛으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때쯤 돼서 이제 리허설을 하고 극장을 오는데 전혀 다른 그 집중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관객 여러분을 만나시고 계십니다. 배우분들이 정말 연세도 많으시거든요. 800살이에요. 전부 다 합치면 800살이신데 정말로 놀라운 집중력을 가지시고 특히 우리 정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진짜 존경스러울 만큼 경이적인 배우입니다. 그래서
뭐 다 마찬가지예요. 저희 형우 씨도 마찬가지고 정말 훌륭하신 배우분들과 이 작업을 하고 있어서 행복하고, 그리고 저희 공연을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객석을 메우셔서 늘 고마운 마음 같습니다. 조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선전도 많이 해주십시오. 빈자리 보셨죠? 네. 선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무대를 빛내고 가득 채워주신 배우분들이 있고, 그 배우분들의 그 연기를 마음껏 즐겨주신 우리 관객분들이 계셔서 조시고와 복수의 씨앗이라는 작품이 10년을 이어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세 분의 예술가분들 그리고 관객분들에게 모두 감사 인사드리면서 예술가와의 대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